통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중요한 지점, 관광지나 뭐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 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어디에 포진해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지역의 뭔가를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그저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 했더니 보니까 일단 뭐 소고기, 돼지고기가 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식당을 보다 더 이 김천이나 상주나 옆에 있는 뭐 청량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아까 한 3분 정도를 통해서 저희 이제 A조에서 나온 얘기가 소고기도 이제 그 현재 하고 있는 저 이제 구이만 한정을 하지 말고 이제 뭐 소고기 국밥 이렇게 특색 있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소고기 전골 이제 메뉴를 조금 더 다양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서 소고기 고객을 더 확보하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삼겹살 두루치기에서만 한정을 하지 말고 아까 제 말씀이 돼지고기 이제 곱창 좋으니까 곱창, 양념 곱창 또 돼지고기 구이도 이제 삼겹살 구이만 하지 말고 양념 구이 등은 이제 좀 메뉴를 보다 더 다양화하는 쪽으로 뭔가를 가면 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왕 오는 손님들이 기분 좋고 즐겁게 먹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특히 저희 지역은 이제 또 생산되는 쌀이 이제 미도진품이라고 쌀이 가장 이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몽성농협에서 출하해서 나가는 쌀이 종군당의 햇반에 지금 나가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질에 이제 밥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쌀을 전제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비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보다 친절하게 하면 우리 공성을 찾아오는 외부 사람이 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데 어떤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성의 길을 그리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떤 걸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공성을 향해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 김천, 수도권, 선산, 모동, 외남 평로에서 공성을 향해서 모여드는 형상을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공성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아마 이런 취지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공성면을 처음 와서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자랑했던 게 공성면 지형이었습니다. 38개 이동을 다녀보면 어느 한 마을 빠짐없이 그렇게 경치가 좋고 진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야가 있고 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공성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낙동하고는 비교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성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좀 공성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아마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공성면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물론 초등학교는 지금 뭐 전교생 3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이렇게 전락해 있지만 요곤중학교, 전국 자연과학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280명, 60명, 80명, 교직원까지 하시면 340명이 있는 진짜 어느 시내에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대규모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우리 공성면의 발전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곤중학교나 자연과학고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축구부가 2개 있고요. 또 유도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 내가 결선전만 열리면 제가 반드시 응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선전까지 간 게 없어서 못 가지만 이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운동 부수도 있지만은 펫 카페 경영과 물론 전국에 카페 경영과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동물을 소재로 했는 펫 카페 경영과는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지금 제주도부터 해서 서울, 강원도까지 학생들이 안 오는 곳이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고 또 축구도 지난 12일 날 또 그 일본 프로구단에 또 이 선수 한 명이 그 영입될 정도로 저 일본 프로축구 영입될 정도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공서면을 또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마음도 한번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A주에서 얘기 나눴던 이런 쭉 오늘 대표님께서 제시어로 던졌던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충분히 그 소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은 이제 축제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매우 어려웠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고 지금 심지어는 축제가 많이 통합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축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 먹거리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다른 축제보다 좋은 장점이 딱 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축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안착하는 데는 먹거리 축제가 사실은 제일 좀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아까 지금 뭐 김밥 축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김밥 축제가 왜 김천에 사는지 어떻게 아실까요? 김밥 축제가 왜 김천에 사는지? 작년에 김밥 축제가 10만 명 갔고요. 올해가 15만 명 왔다 갔거든요.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40대 초반인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김천이라고 하면 직지사가 떠올랐거든요. 김천이라고 하면. 그런데 저 밑에 세대들 30대 초반부터 어린 세대들한테 김천에 가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김밥 천국에 가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줄임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김밥 천국에 라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김밥 축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김밥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호두 마요 김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김천 흑돼지를 가지고 호두를 넣고 마요네즈를 넣고 만든 김밥이 1등을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우도 사용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뭐 선짓국이나 전골을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식과 결합한다든지 뭐 일식과 결합한다든지 뭐 프랑스식과 결합한다든지 더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사용하되 결과물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하나의 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간에 셰프를 불러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솜씨 있는 아주머니들의 그런 것들을 빌려서도 좋고, 혹시라도 뭐 상주에는 시의전서라는 옛날 고서가 있긴 하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새롭게 퓨전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더 넘어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콘텐츠가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이 성공하면서 지금 그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괴산 김천 축제 성공 이후에 그 괴산군 사리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사리 면발 축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이라는 명칭이 때문에 댄싱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축제, 여러 가지 축제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뭐 사진전, 사진 축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션쇼, 그래서 특히 그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몸빼 패션이라든가 뭐 농민복이라든가 일상복을 입고서 패션쇼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축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와서 이제 여러 이제 어르신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럼 어떤 축제를 할 것이냐. 지금 말씀 나온 게 벚꽃 축제가 있고 봄에, 가을에는 뭐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가을에도 뭐 한우 축제라든가 뭐 꽃감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요즘 감도 많이 나오고 사과도 많이 나오는 계절이니까 10월, 11월 달에 그런 뭐 그 농산물 축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축제를 하는 동안에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진전을 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사진전을 직접 찍어서 그날 프린트해가지고
바로 사진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또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 그 상주 캠퍼스가 있으니까 거기 제가 아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하고 합동으로 패션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난번에 그 경북대학교 교수님한테,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자기네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패션쇼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하도록 방향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 문제인데요. 사실 교통 문제는 우리 좀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뭐 몇 단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국가나 이런 기관하고 같이 시합을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뭐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전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관광 지도는 많이 있어요. 근데 교통 지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전 서울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세종고속도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앙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오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고속도로 위주로 알려주고 뭐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에서 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오시는 분, 진천에서 오시는 분의 최단거리 교통지도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시는 분들, 예를 여기서 이제 저기 관광을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 대구로 가시는 분, 김천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그 가는 방향을 알려주자. 시간대와 방향, 교통 노선을 알려주자.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차를 타고 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면장님께서는 교통지도를 만들자. 순수한 교통지도. 자, 상주시로 오는 가장 빠른 교통지도. 서울에서 올 경우는 어떻게,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대구에서 올 적에는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부산에서 올 적에는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와라든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꼼꼼히 작성하셔가지고 그걸 그 오시는 그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저희 교통 편수를 늘린다든가 이건 차후 문제고요. 그렇게 급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보완 방향으로서 개인 순환 버스, 예를 들어 지금은 스트렉스나 이런 차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개인이요. 그래서 상주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9시에 여기서 8시에는 출발해야 뭐 서울에 가는데 대구를 가는데 그 시간을 놓쳤다 라고 할 적에는 스트렉스한테 이민시 통행증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해서 거기다 태워다 줄 수 있는 그런 거